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뉴스입니다. 이번 주면 벌써 7월을 보내고 8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제 절반 지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뜨거운 여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시가 성남시와 함께 대중교통 연계 강화, 탄천 수질 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협력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각종 지방세부터 주정차 과태료까지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통합 납부 서비스가 민원행정 우수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용인시 공무원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명 존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시가 인근 성남시와 대중교통 연계 강화와 탄천 수질 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함께 나서기로 하고 지난주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22일 시청 정책토론실, 김학규 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계 교통체계 구축과 탄천 수질 개선 등 지역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용인시와 성남시는 관계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사안에 따라 각각 꾸릴 예정입니다. 우선 양 도시 간 연계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 경계지점 차로와 신호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용인과 성남을 경유하는 77개 버스 노선에 대해 버스 정보 시스템 등을 공동으로 운영해 버스 운행 정보와 실시간 뉴스 등을 LCD 전광판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44억 원, 성남시는 15억 원을 투입해 용인 340곳, 성남 112곳의 정류장에 LCD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기흥구에서 발원해 성남을 지나는 탄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오염원 조사와 해결책 강구 등의 두 도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의 민원행정 개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수상 내용은 모든 종류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통합 납부 서비스였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지방세와 과태료까지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전국 최초입니다. 지난달 19일 경기도 민원행정 개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시의 최우수상을 안긴 세금 통합 납부 서비스.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지방세, 세외 수입, 과태료, 특별회계 등 세목과 부서별로 납부 방법이 다양한 여러 세금을 한 번에 조회해 납부할 수 있게 한 시스템입니다. 용인시 지방세 납부 안내 전화인 ARS 1544의 9344나 시청과 구청에 설치된 무인 수납기,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세금 납부 어플 등으로 주민번호를 조회하면 모든 세목의 부과 체납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마다 따로 발급된 여러 장의 고지서를 챙길 필요가 없고 자동차세나 재산세 같은 지방세 전기분 외에도 부과된지 모르고 있던 주정차 과태료나 환경 개선 부담금 등도 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세금이 밀릴 염려가 없고 납부 방법도 간편하게 바꾼 통합 납부 시스템. 용인시 세정과는 서비스 시행 후 한 번 결제에 평균 3건 이상의 세금이 납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 공무원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건강한 정신으로 민원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 전 직원 생명 존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용인시의 3,500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사랑 생명존중 교육이 지난주 시청과 각 구청에서 진행됐습니다. 직장 내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도움을 주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전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사전 관리를 위해 전문 상담 요원을 각구 보건소에 배치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 상태를 안정시켜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23일 베트남 국회 대표단이 용인시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응웬 신흥 의장을 비롯해 총 75명의 베트남 국회 대표단은 시의회 의장실에서 이우현 의장과 환담을 나누고 본회의장과 주요 의회 시설을 견학한 후 한국민속촌을 관람했습니다. 베트남 국회 대표단은 국회 초청으로 지난 21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는 24일 삼성전자와 함께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OK365 희망천사 출정식을 시청 부시장실에서 홍승표 부시장과 삼성전자 최한우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습니다. 우리시와 삼성전자는 내년 6월까지 1년간 관내 차상위 계층과 위기가정 100가구에 1억 원을 지원해 식비와 긴급구호비, 문화생활용품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마철 습한 날씨로 인해 주택가 곳곳에서 퍼지고 있는 작은 뿌리 파리에 대한 민원이 속출하자 보건소는 민간 위탁업체와 함께 매일 지역별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작은 뿌리 파리는 수풀이 우거진 산지나 임야 등에 사는 농업해충으로 최근 습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주택가와 공장지대에까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가 여름 휴가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물놀이 안전교육을 지난 24일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에서 실시된 이날 교육에는 30여 명의 민방위 기술지원대원들이 물놀이 사고 시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심폐소생술 등을 실습했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의 교두보가 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대학의 3기 졸업식이 24일 있었습니다. 이호현 국회의원 등 지역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석 달간의 교육을 마친 57명의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대학은 시장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마케팅 및 경영기법을 전수하며 현재까지 15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행복한 용인 탐방입니다. 환경오염과 운동 부족에 좋지 않은 식습관까지 더해져 아토피 질환을 앓는 어린이들이 요즘 많이 있는데요. 우리시에서는 아토피를 갖고 있는 어린이를 등록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아토피 예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생활 습관과 환경 관리가 중요한 만큼 부모님까지 함께 아토피에 대해 알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아토피 학교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정선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이런 선크림 만들었잖아요. 로션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네요. 수지구 보건소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센터. 오늘 이곳에서 아토피 환아들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아토피 학교가 열린다고 합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아토피 교육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또래 친구 엄마가 여기 근처 사는데 정보를 알고 저한테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오게 됐어요. 우선은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로션 같은 것도 주시고 이제 어떻게 하면 보습 효과가 좋은지, 목욕도 뭐 어떻게 쉽게 하면 좋은지 이런 설명을 해주니까 확실히 좀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아토피 학교는 아토피를 이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토피 피부염의 올바른 치료 및 관리 방법, 스트레스 관리, 보습 비누 만들기 등을 이론과 실제를 겸한 수업이 매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토피 학교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정말 요즘에는 이 아토피 때문에 고민하는 그 환자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아토피 선크림 만들기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같이 만들어 보시죠. 아토피 선크림을 만들기 위한 각종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유기농 재료와 천연 오일을 섞어 선크림을 만들면서 평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토피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예방 방법이나 일상생활에서의 팁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들이 직접 만들기에 동참했는데요. 각종 유기농 재료들을 섞은 선크림을 열심히 휘저어 봅니다. 팔이 아플 것도 같지만 우리 아이의 아토피에 도움이 되는 선크림이기 위해 더욱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저어봅니다. 열심히 저은 결과 드디어 선크림이 완성됐는데요. 속감도 향기도 제법 좋은데요. 시중에 파는 거랑 되게 다르고 끈적거림이 없고 발림성이 좋고 네, 애들한테는 아토피가 있는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설명이 들어보니까 뭐 파라벤 이런 거 안 들어가니까 예, 고민해서 사실 바르는 로션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토피로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며 같이 아파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아토피 학교에 오셔서 우리 아이의 아토피에 대해 공부도 하고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수지구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똑똑 정보입니다.
2000년부터 동결돼 온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9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용량별로 3리터 80원, 10리터 260원, 100리터 3,12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은 리터당 62원의 수수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수지구 보건소는 초중고생들과 8월 5일부터 2주간 죽전역 광장에서 금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캠페인에 참여하면 3시간의 봉사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용인시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하세요. 여성회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위한 경제교실을 마련합니다. 13일 여성회관 꿈터에서 미래에셋 경제교육 전문가들이 현명한 소비의식과 경제관념을 쌓아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평생교육팀으로 문의하세요. 관내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식단 및 위생관리 등을 무료로 도와주는 용인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홈페이지를 마련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 아동센터 등 어린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급식소와 어린이 급식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삼성전자가 공동 주최하는 제3회 용인시민 사랑나눔 기아체험 행사가 8월 17일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사랑나눔 기아체험은 참가자들이 8시간 동안 물만 섭취하며 기아의 아픔을 체험하고 한 끼 식사비를 모아 난치병을 앓는 청소년들을 돕는 행사입니다. 참가 신청은 8월 9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고 장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날에는 기온이 무척 많이 올라가서 무덥다고 합니다. 음식 상하기 쉬우니 조심하시고요. 지치고 짜증나기 쉬운 날씨, 건강관리와 함께 기분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